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테마주를 알려드리는 방송 주식대학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0분간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가 나왔지만 기대감이 너무 높았던 이유인지 지금 시간 외에서 주가가 3%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 국내 증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잘 버텨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재건 테마주들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동안 상승세를 기록했던 우주항공과 방산 쪽은 오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세에서 어떤 테마를 살펴보면 좋을지 저희 주식대학과 함께 50분간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식대학에서는요, 여러분들께 테마주에 대한 강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떤 테마를 살펴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테마주 안에서 어떤 공략주를 살펴보면 좋을지 족집게 종목까지 두 가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족집게 종목 역시나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공략주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 통신망 안에서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이나 가격 전략, 정보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이러한 방송 정보들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주식대학 상승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주 공략 주셨던 메커스라는 종목 현재 5.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반도체와 암호화폐 쪽을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고 테마주 강의 진행해 주셨고요. 실제로 강의 이후로 이 암호화폐와 반도체 테마의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메커스는 이 두 가지 테마를 모두 가지고 있는 복합 테마주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이후로 한 주 만에 지금 5.8%라는 단기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략 주실 당시에도 주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상승 흐름 이어지면서 5.8%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화시스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방산주로 공략 주셨던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오기 이전에 바로 공략 주시면서 현재 43.6%의 상승률까지 달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산주로 공략을 주셨지만 우주항공 테마가 상승이 나오면서 함께 엮이면서 상승 흐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43%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공략 주시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화투자증권 암호화폐 관련주로 공략 주셨던 종목입니다. 11월 초쯤 생방송에서 족집게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저희 주식대학에서 전문가님께서 몇 차례나 암호화폐 쪽을 강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몇 번이나 암호화폐를 지금 살펴봐야 한다라고 저희 주식대학에서 강의 테마로도 다뤄주셨고 이 족집게 종목으로도 여러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화투자증권부터 우리기술투자까지 비트코인 관련주들 꾸준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고 이 한화투자증권도 방송 이후로 26.7%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몇 차례나 강조해 주신 만큼 굉장히 좋은 상승률 달성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께 매주 공략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족집게 종목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함께 하시고 오늘의 족집게 종목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로 공략 주셨던 종목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테마주에 대한 강의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도 폴라리스 오피스가 바로 그날의 족집게 종목이었죠. 10월 말쯤 족집게 종목으로 소개해 주시고 그 이후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략 주신 시점 이후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19%라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인공지능 관련주 안에서도 기술력이나 해당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들 집중 공략해 주시면서 이렇게 폴라리스 오피스로 19%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기술투자 역시나 대표적인 암호화폐 관련 주입니다. 몇 차례나 암호화폐를 공략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주식대학에서 여러분들께 한화투자증권부터 우리기술투자까지 암호화폐 관련주들 꾸준하게 공략을 주셨는데요. 그 이후로 상승률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현재 40%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을 했죠. 전문가님께서 몇 차례나 강조해 주시고 강의 테마로 진행해 주시면서 40%라는 상승률 또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암호화폐 관련해서 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공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대학과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종목들로 40%, 30% 가까운 상승률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족집게 종목들로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통신망 안에서만 공략드렸던 통신망 공략주입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생방송 공략주 2가지씩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생방송 공략주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통신망 공략주도 공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방송 이후로 7% 수익이 났는데요.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매수가와 매도가 제시해드리면서 7%의 수익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단기간 안에 상승이 나오면서 좀 수익을 가져갔던 종목인데요. 이렇게 7% 수익까지도 통신망 안에서 챙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방송 공략주와 이런 통신망 공략주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윤호의 주식대학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대학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대학 이윤호 교수님과 함께하는 방송이죠.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이 시장의 테마와 그리고 맥을 좀 짚어드리고 있는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상황도 아니에요. 이런 시장 안에서 이렇게 외인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어떤 식으로 이 시장에 대응을 해나가야 되고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대학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시장 대응 전략들 잘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대학 함께 하시는 방법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 하단으로 가깝게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생방송 50분간만 문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고 오늘의 족집게 종목 2가지 모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시장도 사실 좀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시장이에요. 매주 같은 것 같아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요. 네. 외인은 똑같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는 있지만 그 폭이 줄었어요.
매도 네. 폭이 좀 줄었나요? 외인의 매도 폭이 줄었어요. 그 지지난주, 그러니까 뭐 네. 한 달 전 정도까지만 해도 하루에 못해도 5천억 이상씩 팔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많아야 뭐 천억 중반대? 요렇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좀 나쁘지는 않다. 오. 지금 국내 증시 자체가 좀 많이 저점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좀 보이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고 그 자리를 어느 정도는 지지를 해주면서 그 영향 때문에 강보합의 이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나라 시장을 좀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지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원래 진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앞으로 미래도 없고 답도 없다 이러는 상황이었다면 지금도 0.5%, 0.8% 이상이 빠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네. 외인의 이 매도세가 이제 좀 길게 봤을 때 약간 좀 안정세를 보이면서 지금 강보합, 약보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12월에 얼마 안 남았죠. 그때 올 이제 산타랠리 때 그래도 잠깐은 행복할 수도 있겠다. 요렇게 보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외인의 매도세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장일수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잘 세워보시고 어떤 테마와 어떤 공략주를 선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테마주 강의 진행해주고 계시고요. 선별주 역시나 공략 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략주까지도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이렇게 네. 시장 상황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 네. 하루하루 좀 테마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네. 테마만 그러니까 좀 뚜렷하게 달라지면 지금 그렇게 힘든 건 없을 거예요. 네, 사실 음. 최근에 좀 빠르게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장에서는 재건주들이 굉장히 강하네요. 재건주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재건주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네.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재건이라는 게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재건주가 막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우크라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우크라 재건을 이제 한다 만다라는 얘기가 이제 막 돌면서 뭐 이제 정전한다 뭐 이런 얘기가 돌면서 우크라 재건주가 상승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당시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 나토 특히 그쪽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우크라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의 돈이 있든 없든 다른 나라들이 도와서 거기서 이제 또 뭔가 이렇게 많은 건설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중장비 관련주라든지 뭐 건설, 토목 관련주들 굉장히 상승이 나와서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 트럼프 됐죠? 네. 우크라에 지원 많이 할 것 같아요? 어. 네, 그리고 나토 그리고 유럽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한도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좀 이런 뭐 금호건설 뭐 다른 것들 되게 많죠. 네. 뭐 범안건영 범양, 건영. 예, 뭐 이런 것들 뭐 한국정밀 기계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이 올라가는데 전 이거 좀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공략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이제 트럼프가 전쟁은 끝낼 건데 너네 지원은 안 해줄 거야. 오. 이러면 얘네 두수수 떨어지거든요. 근데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 지금 사실 제가 지금 봤을 땐 약간 좀 과감하게 좀 많이들 이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막연하게 우크라 재건주에 지금 또 상승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 투자한다? 이러면 그냥 여기 좀 피레침에 물린다고 하죠. 예, 피레침에 찔려요, 잘못하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상승 테마, 특히나 이런 좀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는 테마보다는 앞으로 정말 뭐 트럼프를 살피든 뭐 국제 정세를 살피든 여러 가지를 살폈을 때 산업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는 섹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산타랠리를 제대로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재건주들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재건주들이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재건주는 지금 살펴보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트럼프 당선으로 우크라이나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재건주 같이 이미 상승 많이 나온 종목들보다는 앞으로 산업성이 있는 그러한 쪽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이와 관련 있는 두 가지 테마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테마를 살펴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으로 가깝게 스캔만 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통신망 안에서는 여러분들께 더욱더 자세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공략주에 대한 종목명, 가격 전략 모두 다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고 혜택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강의 섹터로 넘어갈까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네. 첫 번째 강의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일단 우리는 제가 미래를 봐야 된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로봇을 봐야 됩니다. 로봇이요? 로봇은 무조건 봐야 돼요. 굉장히 오랜만에 준비해 주셨네요. 그동안은 제가 왜 준비를 안 한 걸까요? 다른 올라갈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 암호화폐다, 방산이다, 네. 원전이다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좀 시들시들해. 이제는 로봇이다. 이제는 깔려있는, 바닥에 깔려있는 섹터 중에서 네.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로봇이나 AI입니다. 네. 네.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전에 이제 제약바이오를 한 달, 두 달 전쯤에 네. 얘기를 할 때 12월에서 1월 넘어가는 사이, 한 1월까지는 네. 아마 AI나 로봇의 반등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질 수 있는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뒤에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 공략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오. 네, 오늘이니 오늘 우리는 2, 3주 미리 딱 네. 좀 이렇게 편하게 매수해가지고 좀 이렇게 공략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잘 대응을 해나가는 게 가장 오. 좋다고 네. 좀 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제 좀 과열 섹터인 우크라 재건 섹터 이런 것들을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으로 챙기는 것보다는 로봇으로 여러분들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요걸 챙겨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테슬라 주가가 뭐 잠깐 주춤을 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빠지나요? 예전에 트럼프 당선이 되기 전까지는요, 테슬라는 한번 쭉 슈팅이 나왔다가 이게 뭐 코스닥인지 한번 이렇게 쭉 빠지는 움직임이 굉장히 좀 자주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런 거에는 뭐 이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적인 특징이나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게 또 전기차 사업 특성상 이 정치적인 여건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가 이제는 지나갔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어떠한 부분을 좀 집중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이냐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요, 이 테슬라에서 이제 전기차는 더 큰 미래를 위한 포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론 머스크가 꿈이 굉장히 크고 그만큼 행동력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전기차 다음은 바로 일론 머스크가 참 좋아하는 화성. 우주항공이네요. 우주항공이나 네. 아니면 로봇. 네. 요거 두 가지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일단 스페이스X 이제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요거에 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우주항공주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 하나 시스템도 공략해가지고 재미 좀 봤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얘는 조금 이제 내려놓자. 네. 조금 내려놓고 로봇을 봐야 된다. 아직 오. 로봇주가 저 바닥에 완전히 있거든요. 근데 네. 일론 머스크는 사실상 지금 스페이스X도 중요하지만요, 앞으로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칠 미래는 옵티머스. 전문가님. 네. 이 옵티머스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네. 났는데 최근에 네. 그 킴 카사디안의 인스타그램에 네. 이 옵티머스 로봇이 올라오면서 한번 로봇주들이 또 상승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옵티머스 이 로봇과 관련해서 좀
로봇주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네. 테슬라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2차 전지의 대장주격이었습니다. 네. 이 흐름 바뀔 거예요. 1월에. 그러면은 이제는 전기차로 분류되기보다는 네. 로봇이나 우주항공 쪽을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물론 전기차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주된 거는 로봇과 우주항공. 우주항공은 지금 스페이스X가 잡고 있잖아요. 오. 테슬라는 이제 앞으로 네. 이제 로봇주에 이제 서서히 이제 대장주로 옮겨가는 그런 움직임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오. 네, 그런데 네. 지금 일론 머스크 지금 탄탄대로 열렸어요. 올인을 했는데 네. 잭팟이 터졌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로봇주로 잭팟을 터뜨릴 거다. 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로봇 관련주 뭐냐? 네. 이게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거는 지금 하단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에서 이제 좀 이렇게 제가 이미 공개를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 알고 보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이제 주식대학과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와 종목 이렇게 좀 잘 좀 담아가지고 이번 산타레를 좀 따뜻하게 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 테마는 바로 로봇이었습니다. 로봇은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이 강의를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로봇 쪽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로봇 섹터 관련해서 강의를 진행해주고 계시는데 테슬라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관련 있는 사업들 역시나 최근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 우주항공이라던가 로봇, 옵티머스 같은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 일론 머스크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도 옵티머스, 이 로봇 사업 쪽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로봇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족집게 종목도 한 가지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많은 종목들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족집게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빠르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 하단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빠르게 입장하시고 오늘의 공략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지금 또 테슬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테슬라 이외에 좀 다른 모멘텀도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국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네. 이제는 국내를 살펴봐야죠. 국내 쪽이요? 국내 쪽을. 네. 왜 로봇이 조명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 네. 요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가 어려울수록이요. 옛날은 어땠어요? 구조조정을 많이 했어요. 그죠? 사람들을 많이 해고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구조조정도 구조조정이지만 로봇 수요가 증가합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임금 현황인데요. 2025년에는 벌써 이제 최저시급이 10,000원을 넘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가파르게 지금까지 올라온 임금을 지금 경제 상황에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다 커버를 할 수 있을까? 못해요. 이미 곡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미 곡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 빈자리들 그리고 그 자금의 빈자리를 좀 이렇게 로봇이 대체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실제로 보급률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느 식당 가보면 벌써부터 로봇이 서빙하는데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요게 우리가 그냥 보는 데에서만 이 정도라는 거고요. 우리가 보는 데서만 이 정도라는 거고 그 문제는 이제 뭐 생산 라인이나 이런 제조업 생산 라인이나 약간 그런 쪽에서 좀 훨씬 더 많이 네.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넓게 살펴보면요. 이제 실질 그 임금을 봐야 돼요. 지금 아까 전에 봤던 그래프에서 임금 상승률, 실질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만 그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실질 구매력, 여기 초록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2021년부터 제자리 걸음하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예. 그리고 실질 구매력. 야 롤러코스터인가요? 예. 거의 실질 구매력이 거의 바닥으로 내리꽂힌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상 사람들의 구매력이 없다는 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싼 제품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예, 실제로 우리 2, 3년 전까지만 해도 욜로가 유행했어요. 근데 지금은 요노가 유행하죠. 네. 이것도 요거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싸게 사람들이 제품을 찾으면 찾을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를 어디서 줄일 수가 있겠어요? 뭐 원자재에서 줄이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에 맨파워, 그러니까 이제 인력에서 줄여야 되는데 그렇기에는 또 일정량의 노동량이 들어가. 네. 예, 노동력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노동력을 좀 저렴하게 커버를 하기 위해선 좀 슬프긴 하지만 로봇이 앞으로 더욱더 대중적으로 보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 이제 이런 뉴스 기사들 또 분명히 나오면서 네. 뻔해요 레파토리. 예, 분명히 이런 뉴스 기사들 나오면서 로봇 쪽 이제 또 바닥이니까 또 로봇 반등하나? 오, 예, 로봇 네. 바닥권에서 드디어 반등하나? 야 이제 로봇 보급 시작되나? 옵티머스가 선두로 서서 로봇 시장의 길 여나? 오. 이러면 이제 섹터 상승이 또 시작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상승 나올 수 있는 대장주 또 우리 눌려 있을 때 대장주 잡아가지고 1등으로 가는 거 제일 잘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오늘 이 하단 QR코드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공개를 해놨으니까 많이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국내 이슈까지도 살펴주셨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로봇 수요가 증가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임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회사들에서 로봇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추세로 바뀌어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로봇주들 미리미리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전문가님께서 로봇주 안에서도 대장주를 미리 잡아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 공략주 이미 통신망 안에서는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로봇 대장주 역시나 잡아주신다고 하는데요. 이 대장주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 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이제 생방송 시간 딱 20분 남았는데요. 20분 뒤에는 문 닫아버리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고 오늘의 공략주 두 가지 모두 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로봇주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로봇주들 굉장히 좀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바닥권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바닥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오, 네. 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미래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네. 매번 똑같았어요. 음,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요. 우리 스마트폰 처음에 보고 이제 터치폰 보고 네. 시작할 때 이제 뭐 스마트폰 보고 시작될 때 어땠어요? 야 이게 되겠냐? 그쵸. 됐잖아요. 전기차 네. 처음 했을 때 이게 되겠냐? 오. 됐잖아요. 근데 로봇은 음. 이미 많이 상용화가 되지 않았나요? 아직까지 덜 됐어요. 아. 예, 지금은 태동기라고 봅니다. 오, 네. 예, 이게 왜냐하면 인력을 대체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의 마음은요 네. 굴뚝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차가운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 실적이 났을 때 이렇게 좀 파업을 진행을 한다든지 뭐 그런 리스크가 전혀 없고 중간에 세팅만 잘 해놓으면 네. 이런 불량률이 나올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오. 예, 그래서 사실 이 생산품의 이 생산 환경의 변수를 없애면서 생산품의 약간 그 품질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게 로봇 산업의 발전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로봇을 안 쓸 이유가 없네요. 안 쓸 이유가 없죠. 물론 충분히 개발이 된다면.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태동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예, 네. 지금 그 좀 대표적으로 우리가 로봇 하면 떠올리는 주식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두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사실상 이 로봇주에서 대장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때요? 2023년에 쭉 상승 나오다가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제 2024년 쭉 하락을 했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상승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상장 후에 쭉 상승하다가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가 지금 어때요? 두 종목 다
쌍바닥. 얘는 몇 바닥이야? 1, 2, 3, 4, 5. 아무튼 굉장히 바닥을 아주 강하게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시장에서 얘네가 밑으로 빠지는 걸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 네. 지금 여기가 저점이다 하면서 기관도 그렇고 네. 메인도 그렇고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매수를 하니까 바닥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다? 곧 뉴스든 뭐든 뭐 테슬라든 뭐든 무슨 이유로 해서든 뭐 산타레리든 뭐든 뭐 저평가든 뭐든 이유 붙여서 네. 이 섹터는 상승 나온다. 전문가님 네. 그러면 이 로봇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네. 휴머노이드도 있고 웨어러블 로봇도 있고 좀 종류가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쪽을 살펴봐야 할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요? 딱히 구별 없이 딱히 구별 로봇이면 없이요. 다 괜찮은 건가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를 굉장히 이 로봇이 굉장히 지금 제가 태동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자,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네. 얘가 20살 때 어떤 얼굴을 갖겠다 상상이 됩니까? 안 되죠?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 웨어러블 로봇은 그것만의 길이 있는 거고요. 네. 휴머노이드도 그것만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잠재 성장력을 보면 네. 휴머노이드가 압승을 합니다. 휴머노이드 쪽이요? 예, 약간 될성 부른 떡잎이라고 하죠. 네. 근데 우린 요걸 생각해야 돼요. 로봇이라고 하면 웨어러블이건 로봇팔이건 휴머노이드건 쓸 수밖에 없는 부품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 네. 네. 그런 부품을 생산하고 개발하는 회사를 우리는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성공 투자에 가깝게 투자를 네. 할 수가 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로봇과 관련해서 강의 진행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족집게 종목 한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웨어러블 로봇 등 상관없이 꼭 필요한 부품이 있는데 오늘 기업이 아마도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 대장주 잡아주신다고 하는데요. 종목명은 이미 통신망 안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의 족집게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 쪽으로 가깝게 스캔만 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현재 종목명이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힌트를 또 많이 주셨는데 네. 로봇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최대한 빨리 봅시다. 네.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어요. 네. 네. 자, 로봇 관련주. 자, 일단 우리가 봐야 될, 이게 로봇 관련주들은 많습니다. 근데 봐야 될 관련주들은 여기 7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우리 잘하는 거 뭐죠? 대장주 관찰이죠. 네, 이 대장주를 관찰하기 위해서라도 이 2가지 종목은 꼭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의 흐름이, 그러니까 섹터 흐름이 지금 어떻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봤잖아요. 그죠? 네. 분명히 시장에서 뭔가 기대를 하고 2023년 초부터 쭉 주가를 끌어올렸단 말입니다. 근데 얘네가 정말로 허구적인 그런 미래 사업성이 전혀 없었다면요, 여기까지 지금 5만 원대까지 빠졌을 겁니다. 예. 지금 재무 상태를 보면 그래요. 자, 그리고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얘네가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휴머노이드와 관련해서는 좀 큰, 좀 그런, 좀 관련이 가장 큰 그런 회사인데, 쭉 빠졌죠. 근데 요 끝에서 지금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고 있고요.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8이에요. 로봇8. 로봇8 이렇게 보면 얘도 쭉 내려가는데 여기서 어때요? 지지 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지금 로봇주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가 말 그대로 이거 하나예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가능한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 관련해서 3가지 종목에 대한 차트 보여주셨습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가능한 섹터가 바로 로봇이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로봇 섹터 첫 번째 강의로 진행해주고 계시는 만큼 많이들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로봇주에 대해서
많이들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기업이 하고 있는 일이나 투자 포인트 빠르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빠르게 보도록 하죠. 네. 예, 앞에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네요. 네. 그죠? 예, 너무 좋다 보니까. 예.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이 회사의 사업 영역입니다. 정밀 감속기예요. 이 정밀 감속기는요, 로봇팔이건 웨어러블이건 휴머노이드건 다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상장사 중에서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산화를 성공한 그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좀 보시면 모터 및 감속기 외 해가지고 이제 매출액 비율이 100%죠. 한마디로 순도 100% 로봇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펀더멘탈 같은 경우도요. 이게 사실 로봇주라고 하면 굉장히 실적이 아쉬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자체가 이미 시장의 검증을 받아서 성장 중이다. 그리고 뭐 작년에는 약간 내려갔지만 이번에 다시 올라올 거다. 그리고 이런 재무 상황도 굉장히 좋고 시가총액도 한 4,800억, 그러니까 5천억 가까이 됐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엔 이만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바로 차트로 넘어가 보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로봇 섹터 자체가 빠졌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어쩔 수 없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바닥을 이제 최저점을 갱신하고 나서 최저점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횡보를 어느 정도 가져가다가 어느 순간 로봇 관련된 호재, 아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빵 하고 터지면 한두 개라도 터지면요. 한 번에 28,000원까지 뚫습니다. 한 번에 28,000원까지 뚫고 근데 여기 봤을 때는 목표가 4만 원이라고 적어놨죠. 네. 예, 전고점 분명히 뚫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로봇 산업 자체가 의미가 없는 산업이면 그러려니 치겠어요.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뭔가 벼르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로봇 관련된 게 뭔가 빵 하고 터진다면 분명히 상승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삼성 최근에 뭐 메모리 부진하다 하잖아요. 근데 삼성이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신사업으로 로봇 하겠다 그랬습니다. 네. 예, 돌파구로 로봇을 찾는다면 또한 굉장히 큰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 모멘텀은 많은데 잠재 모멘텀은 많은데 주가가 바닥이고 그렇다면 뭐다? 로 리스크 하이 리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족집게 종목에 대한 소개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밀 감속기 관련주다라고 특징을 짚어주셨는데요. 이 정밀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부품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로봇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정밀 감속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로봇주 족집게 종목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략가는 21,000원, 목표가는 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로봇 관련주 오늘 족집게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섹터로 바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의 상승률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략 주셨던 종목들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 메커스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죠. 5.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상승이 나오고 있었는데 추가적인 5%의 상승률 달성을 했고요. 반도체와 암호화폐 이슈로 다뤄주셨습니다. 그리고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로 공략을 주셨는데 지금 43.6% 엄청난 상승률을 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나오기 직전에 잡아주시면서 40%가 넘는 상승률 달성을 했고요. D&D 파마텍이라는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36%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종목들 매주 소개해 드리면서 좋은 상승률 달성하고 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19% 인공지능 관련주 공략 주시면서 굉장히 단기간 안에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매주 강의 테마 진행해드리고 있고 그 안에서 족집게 종목까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족집게 종목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하단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강의 테마로 넘어갈까 합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강의 테마 어떤 걸까요? 예.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너무 얘기해주고 싶은 게 많아. 로봇에 너무 네.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네. 근데 요것만큼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이것보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AI예요.
아, 인공지능이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죠, 로봇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하네요. 네, 근데 요거를 제가 왜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왔을까?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가져왔다. 네. 요 종목도 역시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AI를 또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와 테슬라요. 테슬라는 아까 목에 피가 나도록 얘기했으니까 네. 좀 건너뛸게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야, 주가도 지금 고공행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연속으로 이렇게 나는 회사는 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또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잘 나오는 걸까? 네. 실적이 왜 이렇게 잘 나오는 거냐면 수요가 많기 때문이에요. 간단하죠? 수요가 왜 많을까요? AI 연구하는 데가 많으니까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AI가 지금 발전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뭐다? 지금 주가가 눌려 있는 AI 주식들 큰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하죠? 실제로 폴라리스 AI나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해 초 한 2월, 3월쯤에 이 AI주들이 갈 때 대장주격으로 상승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어떻게 됐죠? 소강 상태에 들어갔죠. 이 소강 상태가 벌써 반년이 넘어갔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봇 관련된 이슈들도 네. 포함을 해가지고 분명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반등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야,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 사실상 이 일론 머스크잖아요. 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를 갈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예, 이 사람이 겉으로는 허허실실하지만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이제 옵티머스 관련해 가지고 뭔가 또 발표가 나오고 앞으로의 미래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또 다른 돌파구로 로봇을 한 번 더 언급한다면 로봇이나 뭐 AI를 한 번 더 언급한다면 AI 관련주 분명히 엮여서 같이 상승 나온다. 이 두 개는 보통 같이 상승이 나오거든요, 섹터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AI를 무조건 봐야 되고 그 AI 중에서 대장주격인 종목을 제가 이미 공개를 해놨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확인해 보세요. 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강의 테마는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전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날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에서 3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94% 상승이라는 이러한 실적 발표를 내놨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내놓은 4분기 매출 전망치는 시장의 높은 기대를 충족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슈로 시간 외에서는 주가가 3%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엔비디아의 주가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이제는 로봇과 함께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들도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강의 테마로 인공지능 짚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테마 인공지능 관련주 안에서도 한 가지 족집게 종목 선별해 주셨는데요. 이 족집게 종목은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이미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빠르게 입장해 주시고 오늘 두 가지 공략주 모두 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 테마 공략 주고 계시는데 AI 테마 관련 주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AI 테마 일단 막 이렇게 이름 늘어놓는 거 말고 네. 이번에는 차트로 바로 갈게요. 아, 좋습니다. 네,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와 이스트소프트, 폴라리스 AI예요. 각각의 의미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사실상 이스트소프트는 이 AI 관련해 가지고 이미 연구나 상품이 많이 나온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 AI 장세가 왔을 때 빠지면 서운한 그런 회사잖아요. 굉장히 그만큼 주가 상승도 많이 나왔었고요. 근데 우리가 요거 두 개는 이제 시장 상황을 그냥 보기 위해서 딱 보는 거고 전체적인 시황을 보기 위해서는 뜬금없지만 네이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에서 뭐 네이버가 사실상 이 AI주를 이끄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지금 어때요? 지금까지 뭐 네이버 물린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저는 그분들 오히려 지금 더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반등을 한 지 벌써 이제 한 달이 됐어요. 한 달이 좀 넘어갔습니다. 이걸 얘가 왜 반등을 하겠어요? 네이버가. 뭐 검색 엔진이 구글보다 뛰어나겠어요? 사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현실이에요. 근데 국내에서 AI를 실질적으로 보급을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보급을 실제로 하고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는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있다는 거고요. 이 네이버라는 대장주가 이렇게 반등을 시작한 이상 뭐다? AI 장세는 앞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때 우리가 뭐다? 대장주, 중소형주 중에서도 눌려있는 대장주를 공략을 딱 하고 하면 충분히 크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먹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주 공략하시려면 네이버를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네이버 주가도 함께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테마 두 번째 강의 테마로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네. 역시나 두 번째도 대장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종목인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얘는 일단 바로 볼게요. 네. 네, 바로 보면 이제 AI 관련해가지고 얘네는 딱 여기 그냥 딱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냥 얘가 있어요. AI로 만들어가는 더 나은 세상. 그냥 이것만 봐도요. 이 회사가 AI만 하고 있구나. 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기술력도 많습니다. 그걸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야, 이 참 보시면 텍스트 AI, 비디오 AI, AI 인프라, 그리고 코난 LLM 해가지고 굉장히 좀 다채롭게 생성형 AI. 사실 AI라고 하면 중요한 게 이 로봇이 스스로 이 AI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스스로 뭔가 하려면 생성형 AI가 필수입니다. 필수. 예, 그런데 그거에 관련된 기술을 다 갖고 있고 무엇보다 이번에 초에 AI 강세장이 있었을 때 있죠. 그때 굉장히 상승률이 크게 나왔던 그런 회사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때도 한번 공략을 했었어요. 예. 자, 그러면 바로 또 펀더멘탈이 어떤가? 이게 보통이에요, 사실. 여기 보시면 네. AI는 이게 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만큼 이제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게 나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들을 보려면 요 밑에를 보면 돼요. 요 밑에 보면 이 당좌 비율이랑 유보 비율이 있죠. 네. 예, 이 당좌율이랑 유보율이 어느 정도 괜찮고 부채율이 한 180%가 안 넘어가면 양호한 거예요. 예. 기술 갖고 있고 재무 상태 양호하고 시가총액 2천억으로 딱 이제 한번 AI 섹터 슈팅 나올 때 함께 대장주로서 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자, 그러면 얘 차트. 야, 얘 차트도 똑같아요. 흘러내렸어요. 1월 네. 이후로. 예. 근데 여기 보시면요. 벌써 8월부터 저점 매수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추세가 살짝 바뀌었어요. 추세가 바뀌었는데 슈팅은 아직 안 나왔어요. 왜냐? 모멘텀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근데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멘텀 중에서 한두 개 정도만 딱 터지면요. 32,500원 그냥 돌파합니다. 목표가는 45,000원 보고요. 공략가는 19,0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충분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강의 테마도 진행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강의 테마는 바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관련주들 안에서도 대장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AI 기업이라고 합니다. 생성형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나 인공지능 강세장 안에서도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상승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두 번째 강의 테마의 족집게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두 가지 강의 테마 모두 다 알려드렸는데요. 족집게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종목명이나 가격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가지고 계신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 하단으로 가깝게 스캔만 해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두 가지 공략주에 대한 정보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